자, 71번부터 해가지고 얘들아, 그 뭐시니 얘들아, 오늘 며칠 차니 얘들아, 이제 15일 차인가 얘들아, 15일 차. 그거 한번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자. 자, 2부터 이제 5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제 a의 x-1, 그 최대값이 이제 최소값의 27배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. 자,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. a가 이제 양수고 1이 아니다. 이건 뭐 지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, 이 중요한 게 얘들아, a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a가 1보다 크다면 x에다가 이제 5 넣어줬을 때 최대가 나올 것이고, x에다가 2 넣었을 때 최소가 지금 되겠지.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크면 최대, 작으면 최소 이렇게 될 텐데, 이게 나눠서 푸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해. 0에서 이제 a가 1 사이다. 이렇게 너희가 좀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x가 이제 5가 돼서 지수가 제일 클 때 fx는 최소가 되는 것이고, x가 2가 돼서 지수가 제일 작을 때 거꾸로 얘들아 fx는 최대값. 좀 이렇게 되겠지. 그러니까 위의 케이스는 너희가 5 넣었을 때 a의 4승이 최대고, a가 얘들아 이제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, a의 1승이. 근데 지금은 너희가 a의 4승이 최소고, 거꾸로 얘들아 요 녀석 a가 지금 최대.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. 그래서 지금 위에 거는 최대값이 이제 최소값의 27배니까 a가 3 하나가 나오게 되고, 이거 괜찮니?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너희가 이제 최대값이 최소값의 27배가 되니까 a 값은 얘들아 몇 나와?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지. 그래서 a 값이 2개가 되고 곱해주면 정답은 1번. 이렇게 너희가 71번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72번은 너희가 이제 지금 요 녀석의 얘들아 이제 x가 이제 알파랑 베타가 되는 것이고, 우리가 이제 4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가 양수가 돼서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5는 0. 항상 내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 땐 반드시 얘들아 이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, 72번은 사실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게 지금 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어주세요. 이게 이제 출제 의도가 좀 될 거야. 그러니까 x가 이제 알파 베타니까 여기 x에다가 알파 베타 넣어주게 되면 이 밑에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4의 알파승과 4의 베타승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의 알파승에다가 4의 베타승을 두 근의 합 더해주면 5가 나올 것이고, 4의 알파승이랑 4의 베타승을 곱하면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5가 지금 나오게 되고, 자,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은 4의 알파승에다가 4의 베타승의 제곱에서 2배의 이제 4의 알파승의 4의 베타승을 지금 빼는 거니까 5의 제곱 25에다가 여기 5 곱하기 2 10을 이제 빼주게 되면 정답은 15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.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좀 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, 자 73번은 내가 이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. 우리가 3시간마다 한 마리가 3시간 후에 5마리로 늘어난다. 한 마리가 아니라 5배가 된 거야. 근데 1시간마다가 아니라 3시간마다 이제 늘어난다. 물론 너희가 이제 그 좀 이거 편하게 좀 풀게 되면은 사실 이 문제는 어차피 12시간이라는 거는 3시간이 4번 이제 필요한 거잖아. 3시간이 4번. 그래서 원래 한 마리인데 3시간마다 5배인데 5배가 이제 4번 있으니까 정답이 바로 5의 4승이다. 이렇게 좀 풀 수가 있겠지만, 너희가 이제 반드시 이거는 식을 좀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. 3시간마다 5배가 될 때 우리는 초기값에다가 5의 3분의 n승. 이거 괜찮니 얘들아? 5의 3분의 n승. 3시간마다면 3분의 n승. 이건 반드시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너희가 이제 지금은 뭐 초기값이 1이고 n 자리에다가 12를 넣어주니까 5의 4승 625마리가 좀 되겠지.
그래서 뭐 초록색처럼 풀 수도 있지만 빨간색처럼 너희가 좀 그 뭐시니 얘들아 식을 좀 세워줄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. 그 밑에 이제 74번 한번 봐보시게 되면 로그 3에 또 로그 3에 125, 뭐 216, 그다음 맨 마지막 거는 또 로그 6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나와 있게 되는데 일단은 앞대가리에 붙은 게 다 로그 3이니까 이거는 너희가 로그 3에 125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5에 216이 6의 3승인 건 알지? 그 다음에 또 이제 로그 6에 27은 3의 3승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은 너희가 로그 3에 앞대가리에 붙은 3들을 다 곱해 주시게 되면 27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런 애들을 좀 곱해 줘야지 돼.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. 자,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을 내가 자, 처음 거부터 상용 로그로 밑을 좀 변환을 하는 걸 좀 보여주게 되면 로그 5분의 이제 로그 6, 그 다음에 로그 6분의 이제 로그 3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애들은 쫙쫙 약분되는 거 좀 보이지?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되고 약분이 돼서 남는 건 로그 3의 27. 그래서 너희가 정답은 이제 로그 3의 27이니까 3이다. 그렇게 너희가 이제 좀 봐주시면 되겠지. 그래서 74번 한번 좀 풀어봤고요. 그 다음에 75번 한번 좀 봐보시면은 얘들아 로그 함수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인데 이 대칭이동에는 이런 대칭도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역함수도 너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줘야지 돼. 자, 너희가 이제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좀 이야기했지만 지수함수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지면 평행이동 처리가 되지만 로그 함수 앞에 얘들아 어떤 상수가 곱해지면 평행이동 처리가 되지 않는다. 이건 내가 이제 반드시 좀 기억해라. 좀 여러 번 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것도 앞에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풀었고.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이제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문제에 제시된 로그 함수의 밑이 2란 말이야. 그럼 너희가 지수 함수의 밑도 2지. 맞니 얘들아? 그래서 밑이 똑같으니까 너희가 이거는 평행이동,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너희가 좀 볼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니은을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너희가 지금 로그 4의 2의 제곱에 x-5의 제곱이 지금 되는 거니까 여기 앞에 2랑 위에 2가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니은 함수를 내더라 너희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로그 함수 처음에 배웠을 때 맨 앞장에서 로그 함수 프린트 맨 앞장에서 또 이야기를 했었어. 자, 이건 정의역이 얘들아 5가 아닌 거야. 그지? 맞니 얘들아? 근데 이 함수는 정의역이 5보다 크다가 지금 되는 거고 내가 이제 로그 함수 첫 부분에서 이런 함수, 니은 함수는 이런 식으로 얘들아 맞니 얘들아? 그 그래프가 생겼다. 이렇게 너희한테 좀 그려주기까지 했었는데 당연히 얘들아 얘는 로그 함수 두 개가 이제 쌍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가 없겠지. 그래서 너희가 니은이 대충 밑이 2네 그럼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반드시 얘들아 너희가 로그 함수 맨 앞장에 그런 문제들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면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니은은 안 돼요 얘들아. 니은은 뭐 디귿은 8이 얘들아 2의 3승 그럼 2의 3승에서 3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고 밑이 2니까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을은 너희가 이제 5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승 밑이 2지 그지? 그래서 너희가 겹쳐질 수가 있겠더라. 그래서 기역, 디귿, 리을까지 해서 정답은 너희가 이제 3번 니은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. 니은이 이 니은이 안 되는 걸 아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들아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 함수 이번에 75번까지 15일차 좀 진행을 한번 해봤고 자 얘들아 15일차에서 우리가 이제 4문제씩 푸는 삼각의 60번까지 한번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너희가 이제 이거는 뭐 바로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겠다. 요 녀석이 마이너스 1부터
1까지인데 2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가 될 텐데 1 더해져 있으니까 너희가 최대값은 3, 최소값은 마이너스 1. 주기는 너희가 이제 이 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지. 그래서 너희가 이제 a, b, c 값 다 구해줬으니까 잘 곱해서 정답 써주시면 되고, 자 58번은 굉장히 좀 유명한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너희가 이제 루트 안에 1 더하기 2의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어.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이 앞대가리에 있는 1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바꿔줘야, 그럼 인수분해가 되지 얘들아.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이 제곱이 얘들아 루트에 들어있더라.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발 얘들아 루트 나올 때 절대값 좀 씌워서 나와줘야지 돼. 이거 뭐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.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음수잖아. 둘 다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사인에 마이너스 코사인, 첫 번째 얘들아 루트가 마이너스 사인에 마이너스 코사인, 좀 약자로 쓸게,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야. 자, 요 녀석도 너희가 얘들아 루트 안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니까 루트 s 빼기 c의 제곱. 자, 반드시 제발 절대값 좀 씌워주세요.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사인보다 코사인이 크다며. 사인보다 코사인이 큰 거야. 나보다 큰 거 뺀 거야. 나한테서 나보다 큰 걸 뺐으니까 이것도 얘들아 어때? 음수란 말이야. 그러니까 절대값 나올 때 또 부호를 바꿔 나와서 앞에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돼서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, 거기에다가 너희가 또 하나 추가해서 어떤 것까지 알아줘야 되는 거야? 절대값 씌워서 루트를 벗어나야 된다. 이것까지 너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좀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59번은 너희가 이제 A가 양수라고 해서 이런 조건 중요해. 양수니까 내가 밑줄 친 녀석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.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부터 A 더하기 B까지인데 최대값이 3이다. 식 하나가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,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 여기가 3분의 파이,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 더하기 B, 요 녀석이 이제 2분의 1이 됩니다.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2분의 A가 2분의 5니까 A가 5고 B가 마이너스 2. 자, 최소값은 뭐 아까 구해놨다 그지? 마이너스 A에다가 B를 더하게 되니까 너희가 마이너스 7, 1번 이렇게 너희가 정답 처리하시면 되고,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세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좀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, 그 오늘 이제 그 15일차의 마지막 문제 참 60번이 참 중요하지 얘들아. 일단 너희가 얘들아 코제곱을 1 빼기 사제곱 고쳐서 더하기 사인 더하기 a는 0 이렇게 놓을 거고, 그럼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더하기 사인에다가 a 더하기 1 해준 게 0.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. 분명히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들게 될 텐데, 뭐 너희가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t값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이 0 이상을 쓴다. 이거 아주 역적 같은 얘들아. 좀 풀이가 되는 거야.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실근을 가질 땐 판별식이 0 이상을 쓰겠지.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 t값이 막 이렇게 나왔다 치자, 이렇게. 그럼 두 실근이 얘들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, 그치?
너희가 이런 건 실근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. 그래서 항상 이게 사실 고1 것처럼 얘들아 어렵게 되는 건데 아무 때나 실근을 갖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.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얘를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. t 제곱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1은 0이 하필이면 마이너스 1부터 t가 1 사이에서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. 그럼 내가 지금부터 두 가지 풀이를 할 건데 둘 다 꼭 너희가 좀 복습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자,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고1 때 근의 분리 나올 때마다 내가 그 9개의 발목 재생 목록에 그 초록색 화면에 한 40분 정도 되는 강의 그 안에 있는 공식은 알고 살아야 됩니다. 맞니? 자, 서로 다른 뭐 두 실근 이런 말 없어. 그냥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니까 너희가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. 너희가 이 근의 분리를 공부를 한 친구들은 뭐 두근 알파 베타가 뭐 P부터 Q 사이에 있을 조건 공식을 분명히 배웠을 거란 말이야. 근데 지금은 너희가 얘들아 등호만 있어주면 돼. 두 근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주면 된다. 이렇게 너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.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두 실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. 만약에 이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2분의 1이다. 그럼 두 실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렇지 않니 얘들아? 마이너스 3은 실근이 되지 않는 거지. t값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. 2분의 1만 실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착각해가지고 나 근의 분리해서 알파 베타가 P부터 Q 사이에 있을 조건으로 해야지 라고 접근을 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풀이가 되는 거야. 두 실근 중에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.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얘들아 이걸로 얘들아 풀기는 너무 힘들어. 우리가 공식 갖다 얘들아 푸는 건 불가능해.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두 가지 풀이는 첫 번째 풀이가 야 이거 대칭축 2분의 1 아니니? 대칭축이 2분의 1이야. 여기가 대칭축이 2차 함수 대칭축이 맞니 얘들아? 그럼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지 된다.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 맞아. 내가 그림을 이걸 좀 지워놓고서 하필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너희가 이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줘야 되는데 대칭축이 얘들아 몇이 돼? 대칭축이 t가 2분의 1이 얘들아 대칭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들아 그려지면 두 실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면 두 실근 중에 한 녀석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존재할 것이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?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얘들아 그려지도록 조건 A 값의 얘들아 범위를 구한다. 너희가 이렇게 좀 봐주시게 되면 2분의 1 넣었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중근도 실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너희가 이제 2분의 1 넣어주게 되면은 4분의 1에서 2분의 1 빼고 마이너스 이거니까 얘가 얘들아 이제 0 이하가 돼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지금 나오게 되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?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거든. 그럼 둘 다 벗어나 버리잖아.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0보다 얘들아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.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상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얘들아 어때야 됩니다?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. 우리가 1을 넣었을 때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사실상 상관이 없고 너희가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만 이제 신경을 써주면 된다. 이렇게 푸는 게 이제 한 가지
좀 방법이 얘들아 너희가 지금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이제 2분의 1 넣었을 때 보이지 얘들아 2분의 1 넣었을 때 그래서 2분의 1 넣었을 때가 0 이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0 이상입니다. 이런 풀이가 얘들아 가능하긴 한데 너희가 좋아하는 풀이가 아닐 거야 얘들아. 굉장히 얘들아 많이 불편할 거야. 지금 이게 고1 때 뭐 아까 말한 뭐 사실 이 근의 분리를 공부를 제대로 해줘야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거든. 대칭축이 2분의 1인 것까지 너희가 신경을 써서. 근데 내가 얘들아 이거는 내가 이제 삼각 방정식에서도 했던 풀인데 내가 얘들아 이렇게 한번 써볼게. 이렇게 지금 이거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방정식을 a 더하기 1만 넘긴 거야. 그러니까 사실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랑 교점을 갖게 해주세요. 왼쪽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t값이 2분의 1이 대칭축이 되는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좀 멀찌감치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이만큼 빨간색을 자르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얘들아 그린 그래프가 이 녀석을 그린 것이고 그 녀석이 얘들아 어때야 돼? y는 a 더하기 1이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. 얘들아 교점을. 그럼 너희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가 너무 위에 있으면 교점이 빨간색이랑 있지 않을 것이고 이게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그지? 교점을 가지려면 지금 얘들아 지금 이 보라색 직선 이 순간부터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계속 올라가도 교점을 갖지 뭐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. 그러면 너희가 이제 2분의 1을 한번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주시게 되면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직선부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게 되면 y는 2까지 얘들아 이제 만나게 지금 되는 이거 괜찮니 얘들아?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되는 거잖아 얘들아. 이거 괜찮아 얘들아. y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2가 지금 좀 나오게 되지. 그래서 너희가 이제 a 더하기 1이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줘야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내가 좀 계산이 어디 틀렸나 보다.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풀이가 제일 좀 메인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 내가 여기 오른쪽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여기다 마이너스 1 한번 다시 넣어볼게.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었구나. 얘가 플러스 1이었지. 그래서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지. 첫 번째 풀이할 때 산수를 내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고 너희가 사실 이 문제는 두 번째 풀이로 갑니다. 60번을 내가 풀어준 두 번째 풀이를 거의 너희가 이제 외우다시피 이게 전형적인 풀이가 되는 거니까 교점을 갖게 해주세요.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풀어주시면 된다. 그렇게 너희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5일차까지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.